Hi, I'm Dr. Vossen, the city's doctor. It's that time of year again for your annual flu shot. And with COVID 19 still around, it's just as important to stay up to date with your COVID 19 vaccinations. COVID 19 and the flu have similar symptoms like fatigue, body aches, headache, sore throat, congestion, and runny nose, and both can make you severely ill. So if you have symptoms, it's important to get tested for COVID 19 and flu to know what to do next. The new, stronger COVID 19 booster and the annual flu vaccine are available at doctors' offices, pharmacies, and vaccination sites across the city. So why not save yourself some time and get both shots together? It's safe and effective. I did it, and I'm glad I did. The time to get your COVID 19 booster and flu shot is now. For more information on flu, visit nyc.gov/health/flu. And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VID 19 vaccine, visit nyc.gov/COVID vaccine.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하며 저지른 위법 의심 행위 중 18%가 미국인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 중 411건에서 총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매수 2만 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을 조사했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습니다. 또 미국인이 104건으로 18.3%, 캐나다인이 35건으로 6.2%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미국인과 캐나다 국적자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이민 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 인천 65건 등의 순이며 위법 의심 행위 수법은 해외 자금 밀반입 등 불법 환치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가정의 저축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초까지 금리를 4.6%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이보다 금리를 더 높여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중반까지 미국 가정의 저축액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저축액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소득 하위 50% 가구가 보유한 초과 저축액은 지난 6월 기준 3,500억 달러, 가구당 5,500달러에 달합니다. 기업과 지방정부도 현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풍부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당초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저축을 유도, 소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물가를 잡는다는 전략이지만 현재는 이미 저축 등 현금이 풍부한 상황이어서 지출이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5.25%에 달하며 그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 일부에서는 기준금리가 5.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트위터 규제 완화를 예고한 일론 머스크가 유럽연합의 콘텐츠 규제는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티에리 브루통 내부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에게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할 것임을 확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수주 내에 브루통 의원과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EU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유럽 내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경제 성장세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여파로 보입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반도체 불안과 실적 약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최대 100억 달러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는 뜻도 밝혀 업계에서는 수천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처럼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는 것은 최근 악화된 실적과 반도체 불황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인텔의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85% 줄었고 4분기 매출도 1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